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유영자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영주 학생입니다. 네, 저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 부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CJ 올리브영 스토어 매니저. 네. 이거 지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멘토님께서 이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자주 방문하는 드럭스토어고요. 그렇죠. 네, 명실상부 넘버원 드럭스토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스앤뷰티 쪽에서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사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좀 차별화된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 네. 그럼 올리브영을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 헬스앤뷰티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CJ 올리브영 채용은 9월 중순 마감된 CJ그룹 채용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 하반기 CJ그룹 채용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CJ 채용을 할 때 일반 신입사원 전형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 뭐 인턴 전형은 늘 있었거든요. 네. 새롭게 추가된 것이 바로 리스펙트 전형이라고 해서 스펙에 대한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점이나 뭐 학벌에 대한 부분 또는 어학 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런 것들 다 가리고 오로지 경험과 역량만으로 승부하는 네, 그런 면접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이 리스펙트 전형이 아니라 그 일반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네. 그 리스펙트 지원이 아니고 일반 신입 지원에 대해 좀 이렇게 응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좀? 네, 사실 지원 가능한 전형은 3가지였는데 이제 네. 리스펙트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인턴이나 어떤 창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전형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창 전형이 진행 중인데요. CJ그룹을 포함해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네.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CJ 채용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네. CJ가 그 경험과 역량을 매우 중시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떤 스토어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경험과 역량을 좀 정리해 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특히 스토어 매니저이지만 최근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이슈 그다음에 그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과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마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 CJ그룹, 특히 이 CJ 올리브영 네트워크스의 경우 미리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장 방문이 필수고요. 그러니까 매장에 방문해 보지 않고 서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장 방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아까 상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 비치가 되고 있는지 또 매장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토어 매니저 직무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영주 씨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은 매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매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분석력과 그를 통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중심적인 사고도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그 매장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최근에 대한 트렌드나 상품에 대한 지식을 먼저 좀 알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질과 태도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많이 대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요구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인 영주 학생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고요. 취미와 특기가 배드민턴, 노래, 토론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정치외교,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이 3.9점. 오,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네, 2018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자격증은 ITQ 정보처리사 A등급, 워드 2급이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25점, 네. 오픽이 IH입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 대표단, 그리고 안보 토론대 대표단, 그리고 정치 외교학과 운영부장,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영어 멘토링, 교내 PT, 토론 동아리 등의 활동이 있고요. 경력으로는 롯데리아에서 4개월, 그리고 미스터 피자 4개월, 그리고 PC방 매장 관리 2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필 중에서 지원 회사나 직무에 있어서 좀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스펙 같은 경우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점도. 이제 그래도 대내외 활동에서 좀 다양한 도전들을 했던 걸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영주 씨는 영주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다양한 경험 중에서 왜 헬스앤뷰티 쪽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식품 쪽에 대한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점이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왜 갑자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계기를 설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네.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J 올리브영 스토어 매니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영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네,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좀 중점을 둬야 하는 네. 부분은 어떤 걸까요? 학생들이 CJ 관련된 자소서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네. 특히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어도 그렇죠. 그래요. 네, 올리브영이라는 건데. 과연 내가 올리브영에만 지원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지원 동기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올리브영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올리브영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에서 이걸 작성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피해야 할 답변 유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스토어 매니저라고 하니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서비스적인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뭐 고객 지향에 대한 부분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점은 그냥 단순히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으로만 쓰게 되면 약간 스토어 매니저로서는 좀 안 맞는 그런 역량으로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학생 그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유형 좀 잘 피한 것 같나요? 완벽하게 그 유형으로 적은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요.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뭐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신뢰를 파는 SM, 입사 후 포부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 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제목인데 우리 멘토님이 소제목 보실 때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신뢰를 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호한 방식의 어떤 그 소제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를 파는 SM. 대학교 마케팅 수업에서 특정 화장품 브랜드나 상품을 정하고 실패 요인을 찾은 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에서 W사 화장품을 선정했습니다. 상품에 개선된 4P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을 최선의 플레이스 전략으로 선정하면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한국형 드러그스토어를 열고 독점 브랜드를 넘어 PB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치열한 국내 화장품 시장의 개척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H&B 분야는 2010년 대비 2016년 시장 규모가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우수한 기업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면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와 바, PC방 매장 근무를 하면서 SM 직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PC방 매장 관리를 할 때 근처에 다른 신식 PC방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손님들과의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하는 인사말을 만들어 친근감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자리로 찾아가 직접 음료를 드리며 인사했고 일반 손님들에게는 들어오실 때 매일 사탕 같은 주전부리를 한 개씩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 단골 손님의 재방문율과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행한 작은 노력이 매출 상승을 이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으며 고객의 바로 옆에서 호흡하는 SM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3년까지는 현장에서 SCM, HACCP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트렌드를 읽는 눈을 기르며 차별화된 매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어리어 매니저가 되어 고객들의 유일무이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과의 단단한 유대화 소통을 통해 신뢰를 받는 스토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네,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좀 특별히 어려웠고, 그렇죠, 어렵죠. 네, 또 입사 후 포부를 쓸 때도 네. 3번 문항이랑 좀 다른 의도를 가진 질문인지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선택의 이유의 경우에는 좀 그동안 많이 봤던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일단은 단락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올리브영이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인지 어떤 이유가 계기인지 포부인지가 일단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한 3개 정도 다셔가지고 각각 내용에 대한 것들이 가독성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쓰는 그런 작성 방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에는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포부 같은 것들로 좀 바꾸셔가지고 목표나 저는 올리브영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스토어 매니저로 지원하게 되었고 그것을 올리브영에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올리브영이 현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좀 목표 중심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실 때에는 제가 볼 때는 PC방 매장 관리했던 업무 경험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쓰셨던 특정 화장품 브랜드나 상품을 이해하고 실패 요인을 찾아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던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순서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서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제시해 줬으면 굳이 포부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또 쓰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원 올리브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표 중심 작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작성한 이 그 조사한 내용들은 계기로서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경험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더하기 고객 지향은 최적의 서비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분석력과 고객 지향적인 역량을 쓴 부분은 보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소재를 좀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분석 더하기 고객 지향은 최적의 서비스. SM 직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내 외부적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며 올리브영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가 되기 위해 2가지 역량을 쌓았습니다. 첫째, 분석력입니다. PC방 매장 관리를 할 때 야간 파트 직원이 줄어들자 관리 부족으로 인해 재고와 잔금 손실이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고 도난과 잔고 손실을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재고 도난은 작은 상품들 위주로 잔고 손실은 교대 시간과 청소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매장 내 2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재고 도난을 줄이기 위해 상품 배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렴하고 작은 상품들은 카운터와 정수기 옆으로 위치해 눈에 잘 띄게 하였고 판매될 때마다 시간과 남은 상품 개수를 체크했습니다. 카운터를 비울 때는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는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자 도난율은 80%로 줄었고 월별 판매량도 약 10%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잔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잔금 확인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일자별, 시간별로 판매액과 잔금을 작성하는 일지를 만들어 카운터에 비치하고 교대 시 이중으로 확인 및 기록하게 하여 실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둘째, 고객 지향적 사고입니다. 패스트푸드, 외식업, PC방 등 서비스업 경험을 통해 CS 의식을 기르고 MOT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일례로 L사 매장 근무를 할 때 신입 교육생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화가 났던 손님이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던 신입에게 우선 플로우 청소를 부탁한 뒤 손님의 컴플레인 원인을 정확히 여쭤보고 해결 방안을 찾으며 성심성의껏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스스로 진정된 후 신입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도록 하여 상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매장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적었는데요. 답변을 좀 작성하면서 특별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사실 역량은 분석력이랑 이제 고객 지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선정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 역량들을 보여주는 경험을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혹시 영주 학생의 고민에 대한 답과 더불어서 좀 이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소재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PC방 매장 관리하면서 분석력 발휘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소재 선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난율을 줄인 거 하고 그다음에 잔금 이거에 대한 확인을 꼼꼼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꼼꼼하게 한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잔금 손실 줄인 것에 대해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위의 내용들은 그래도 분석에 대한 과정들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토어 매니저로서 왜 분석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어쨌든 매출을 향상시키고 어떤 그 상황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매출 향상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분석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만들어주시면 스토어 매니저로서 요구한 역량이 잘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히 이렇게 고객의 컴플레인을 좋은 서비스를 해결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고객이 이런 컴플레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 정도 우리가 바꿔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VOC를 듣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제 스토어 매니저 요구되는 그런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에 더 잘 어울리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올리브영 스토어 매니저직과 관련한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문장을 매끄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DIY 자기소개서 코너를 통해 연습해온 것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일부 조금 더 매끄럽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 증명하듯 H&B 분야는 2010년 대비 2016년 시장 규모가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문장 자체로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미묘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격 조사가 2번 연속해서 나오면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2016년 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이를 증명하듯 H&B 분야의 2016년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띄어쓰기에서는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쓰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정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까지와 마다는 앞에 나오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즉 보조사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붙여 써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 마감을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평소 알던 것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차분히 문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올리브영 SM이라면 트렌드와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본인의 강점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직무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내용을 쓸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트렌드와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요. 네. 최근에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고객에 대한 어떤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이제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All live better with 올리브 영. 오, 마치 회사의 슬로건 같은 네. 그 정도인데, 뭐 먼저 영주 학생에게 좀 소제목 의미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라임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슬로건에서 착안한 건데요. 네네. 이제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 굉장히 사소하지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올리브영과 함께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제공하고 싶다, 약간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제목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영주 학생이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어떤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올리브영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줘도 충분한 표현이 되니까요. 영어식 표현은 지양하고 한글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live better with 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 방문을 번거로움이 아닌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장점인 분석력과 고객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주변 매장, 논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고객의 관점에서 일반 매장에 적용 가능한 두 가지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매장 내 화장대 설치입니다. 올리브영의 소비 동향 집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은 주로 체험이 필요한 색조 화장품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장에 배치된 거울은 고객의 키도 고려되지 않은 매대에 있는 작은 거울이나 전신 거울입니다. 이는 제품을 편하게 테스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벽에 일자형 다인용 화장대를 설치해 화장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하게 화장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고객의 매장 활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둘째, 제품 군별 안내 책자 배치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점원의 서비스를 부담스러워하며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고객을 위해 매장 내 주요 제품별로 평가, 우수 후기, 상세 설명이 적힌 책자를 구비하고 필요시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 고객은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품목을 설명해 놓은 책자를 제품군별로 비치하여 고객의 편리함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내외부 요인을 분석하고 고객 중심적 사고로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내어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함으로써 수익성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매장을 찾아다니며 개선점을 찾아본 노력이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런 3번 항목을 작성할 때 내용 네. 구성에 대한 방식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그 강점과 연관지어서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런 강점을 그동안 어떻게 발휘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고 저 이러한 강점을 발휘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강점이 난 뭐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강점을 발휘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스토어 매니저로서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기존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화장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얘기 많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내가 제안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좁은 매장에서 화장대까지 설치하게 되면 안 그래도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가 많은데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편해 줄 수 있고 또 거기서 누가 앉아서 혼자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으면 저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른 제품을 구경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베스트셀러 품목을 설명해 놓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나 성향을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는 약간 좀 베스트셀러 상품을 구매하는 니즈가 강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신상품을 사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베스트셀러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그냥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쓴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 뭔가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써보면 훨씬 더 좀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J 올리브영 스토어 매니저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영주 학생, 오늘 특별히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느끼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토어 매니저라는 게 단지 매장 관리뿐만이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은 없나요? 이제 아까 전에 매장 그 화장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편의점 가면은 그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그 테이블을 설치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고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 그렇죠. 뭐 그것은 일단은 그 매장의 어떤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올리브영 매장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오랫동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다른 고객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을 영주 씨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안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어 매니저 등 매장 관리직에 좀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매장에 가셔야죠. 매장 가야죠. 매장에 가서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계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좀 물어보세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팔아보고 네. 또 구매해보고 사용해보는 그런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야만 내가 매니저로서 잘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장에 가고 경험하라. 그것이 이제 스토어 매니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CJ 올리브영 스토어 매니저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김은하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은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박희재 학생과 또 전북대 토론 동아리 AD 플러스의 노성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하반기 공채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취업 새내기들부터 취업 장수생들까지 취준생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고 해요. 그렇죠. 올 하반기 공채가 이제 몇 번째냐고 묻는 그 설문조사를 좀 했대요. 근데 네. 올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를 좀 시작했다는 구직자가 4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네. 올 하반기 공채가 12번째로 6년간 취업 준비한 그 취준생도 있다고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취준생들이 다양한 기업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 조사에서 2016년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취준생 1인당 평균 17.95개의 기업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18개. 뭐
자소서를 18개를 다 쓸 수가 있을까 팔았을 것 싶은데 같아요. 예.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기업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기업의 비전 및 자신의 성장 가능성은 6% 가까이 하락하며 3순위의 랭크가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연봉, 성과급 등 복리 후생이 들어섰습니다. 2위는 희망하는 직무 모집 여부였고요. 그리고 회사의 위치 및 근무 지역과 기업의 규모 및 인지도도 순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리후생이 좋고 다양한 직무에 도전할 수 있으며 또 기업의 비전과 직원의 성장 가능성을 챙겨주는 기업.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기업은 하나그룹입니다. 오. 그 하나그룹은 올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건설부터 하나케미칼, 그리고 하나생명보험, 하나 방산 등 총 8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하나그룹의 경우는 이제 네. 공채를 그룹 자체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우 일괄적으로 동시에 그 공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그룹 그 통합채용 방식에서 계열사 그 자율 모집을 합니다. 채용 일정이 계열사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그룹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열사별로 꼼꼼하게 채용 일정부터 면접 전형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열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공채를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그룹 공채 정보를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야독근. 야독근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타니까? 야독근. 양동근 오타 아닌가? 양동근. 이게 뭐예요? 야독근? 야독?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희자 학생 무슨 뜻인가요? 네, 야독근은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를 줄인 말인데요. 한화 임직원의 행동 강령이자 하나그룹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재상이군요. 네, 지원자가 이러한 인재상인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바로 자기소개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에 야독근을 키워드로 한 문제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원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조직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나그룹 공채는 특히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유는 하나 인적성 검사인 HAT가 2013년에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서류 접수 후 바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전에 볼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3명의 채용 담당자가 1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서 철저하게 사전 검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보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키워드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그 야독근이라는 그 키워드처럼 네. 일단은 맡은 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게 하나그룹의 인재상인데요. 일단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 사례를 적을 때에는 오랜 기간 아주 그 깊이 파고들었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자기소개서에 아까 인재상 말씀하셨는데 하나그룹의 인재상은 도전, 그다음에 헌신, 그 정도입니다. 그런 어떤 인재상의 키워드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접목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63. 63.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여의도에 혹시 네, 63빌딩 하나 거잖아요. 맞죠? 아, 그래서 예. 네,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네네. 여의도 불꽃축제도 그쵸, 그쵸. 네, 하나에서 하나. 63빌딩 관련해서도 아, 막 이거 하고 좀 쉬운 거네요. 네네. 했던 것 같은데 자, 두 음. 번째 키워드 준비한 송원 학생 맞나요? 네, 앞서 야독근 인재를 선호하는 한화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나는 이것이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그룹 내 하나생명에선 특별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네. 바로 63초 자기소개 동영상인데요. 63초 영상 안에 네.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합격하면 서류 전형이 면제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 영상의 그 내용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나요? 네, 영상의 내용은 자유인데요. 영상 안에 지원 동기와 지원 역량을 분명히 표기하는 것이 좋겠죠. 주의할 사항은 63초를 넘기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동영상 제작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 지원에 지원한 사람은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63초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게 참 힘들 텐데요. 하지만 이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도 너무 완벽하게 해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잘할 수 있죠, 우리 두 학생? 저 진짜 오늘 이 처음 들어서 잘할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 그냥 희재 학생부터 해볼까요? 자, 63초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공대생 박희재입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바로 영업인데요. 영업은 곧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통에 목말라 있는 제게는 더없이 좋은 역량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기소개서 또한 저를 세일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 강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하여서 공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그 니즈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여 공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량이 있어서 필수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학원 강사 생활과 바로 이 취준진담 이 패널을 통해서 소통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러한 소통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독하게, 끈기 있게 한화와 함께 성장해 나갈 제발 네, 끝났습니다. 네. 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63초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해주셨고요. 나도 잘했어요. 네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송원 학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의 마케팅 분야에 지원한 노송원입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도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제품이나 공연 등의 마케팅 및 홍보를 맡아서 다른 이를 설득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글로벌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그분들의 니즈가 어떨까?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는데요? 짧은 감이 있으세요. 네네. 좀 더 해볼래요? 네. 저는 충청도를 제외한 충청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의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서 부드럽게 굽듯이 끝났습니다. 네, 이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넘쳐도 안 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어땠나요? 네. 일단은 63초라는 게 결국은 거의 1분 가량의 자기 PR인데요. 자기 네. PR이라는 거는 자기 소개하고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소개는 그 설명은 그냥 그러니까 소개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PR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사실은 잠깐 했었고요. 네. 일단은 희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3초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아쉽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앞에 그 기업 지원 동기가 조금 약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직무 지원 동기가 조금 약했던 거. 근데 이제 뒤에 이어서 그 소통이 그 본인이 말한 그 소통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 지식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량은 잘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송원 학생은요? 네, 송원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송원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도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 자기 PR 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좀 짧게 하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역량을 좀 피력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모자랄 때는 바로 이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또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배분해서 PR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아나운서 지원을 할 때도 일본 이런 거요? 동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요새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좀 1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각인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다. 이 부분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뭐 이렇게 63초 자기소개를 할 때는 좀 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튀는 것을 그 잘못 판단해서 좀 이렇게 과유불급, 오버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튀는 것은 좀 사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분 자기 PR 안에는 지원 동기하고 그다음에 그 직무 역량 아까 키워드 연결해서 한 거 굉장히 잘했는데요. 직무 역량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 본인의 포부가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3초 자기소개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과연 세 번째 키워드는 게임. 게임이 공채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 약간 뭐 면접 볼 때 게임처럼 뭐 한다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재밌겠네요, 면접도. 아, 아니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차 면접 가면 뭐 합숙 면접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게임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나? 오, 약간 소사이어티 게임처럼 어떤 네네네네. 아, 그런 재밌-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게요. 자, 예. 세 번째 키워드 희재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네, 한화에는 게임 면접이 있는데요. 오, 진짜 한화의 있구나. 각 계열사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예. 다양한 면접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첨단 소재 기업인 한화 LNC의 게임 면접인데요. 오, 이를 통해서 팀플레이 능력과 사업 특성에 맞는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제 4에서 6명 정도가 집단별로 과제를 부여받고 팀원들의 상호 협력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IM 그라운드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임을 합니까? 롤러코스터 모형을 주고 함께 조립하라고 하거나 이미지 퍼즐을 주고 함께 완성하라는 등 그래요? 네,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팀원 간의 협조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뭐 특이한 면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계열사별로 면접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합숙 면접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캔 맥주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과 함께 저녁 네. 식사 후에 이제 맥주 캔을 한 캔씩 마셔가면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취업 이슈, 하나 입사 후 10년 후 모습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하게 되는 그런 비공식 면접 또한 진행한다고 하네요. 영어 면접도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3인 1조의 역할 연기를 통한 영어 면접으로 와. 현장 스피킹 능력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하나가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한 네. 것처럼 HID 인적성 검사가 사라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서 다각도로 네, 면접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예를 들자면 지금 게임이란 키워드처럼 면접에서 그 지원자가 특기난에다가 씨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무엇을 제안을 했을까요? 특히나 그럼 네, 거기서 뭐 모래팔 보여달라? 씨름을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기술 뭐 알려달라? 네, 팔씨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뭐 카드놀이라든가 아니면 수화 뭐 이런 것들 마술 같은 것들 넣은 친구들한테 충분히 본인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특기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 면접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특기라는 게 물론 끼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그 네.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요. 그냥 노멀한 걸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면접은 그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2차에서 3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PT 면접이라든가 합숙 면접, 그다음에 그 전공자 면접, 그다음에 이면 면접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특히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주고요.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해서 총 5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T 면접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고요. 서류와 면접 모두 기업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지 않으면 잘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직무와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요. 특히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 직무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문 용어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면접을 치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알차게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과연 뭔일까요? 하나그룹 공채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80. 80. 또 80. 숫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80점이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그러게요. 아니 80%는 그냥 떨어뜨린다. 오. 무섭다. 그러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송원 학생이 설명해 주세요. 네, 한화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인재 뽑기에 나설 것이라고 매해 말하는데요. 80이란 숫자는 신입사원의 출신 대학 수입니다. 아. 명문대에서만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개인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의 학생을 신입사원으로 뽑는데요. 분포도를 살펴보니 스카이가 30%, 나머지 수도권 30%, 그리고 지방대 30%, 마지막으로 해외대 등이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사회적 배려자 전형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좀? 네, 사회적 배려자 전형, 즉 대학 입학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회균 등과 배려 차원에서 서류 전형을 면제하여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거나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식을 통해서 사회적 배려자들을 배려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 계열사 중에 하나 B&B, 그 빈센벨리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대기업 최초로 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 직원의 30%가 그 배려자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그 장애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요. 실제로 그 정규직으로 그 고용을 해서 사회적 기반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 개발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인재를 차별 없이 모으려는 하나그룹의 노력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그룹 공채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먼저 송원 학생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서에 글자 분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감점이 되나요? 네,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아유, 찔려라. 네. 다 채우지 않으면 다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만 채우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라는 거가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쵸. 한 80% 정도 채우면 되지 그렇죠. 예, 않을까요? 한 3분의 1 정도 채우면 괜찮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고, 네, 그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봤지만 사실 글자 수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글자 수를 제한을 안 해놨더니 너무 성의 없이 적거나 아니면 너무 오버해서 너무 길게 적어서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글자 수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네, 희재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계열사 간에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던데 혹시 중복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다. 네, 중복 없는 걸로 지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 계열사 다 지원해도 돼요? 네. 원래 그 서류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만큼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업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송원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마다 선호하는 전공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호한 전공이 네. 약간 이때 이상한데? 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어떤 전공들이 좀 선호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계열사마다 직무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업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똑같은 직무이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영업
복직은 뭐를 팔까요? 어떤 제품을 팔까요? 화학 제품, 완전 화학 제품. 네, 완전 네네. 화학 제품. 하나생명 보험은요? 보험. 네, 그러면 어떤 전공 지식 백그라운드가 좋을까요? 금융 쪽 지식이요. 네, 부자는 금융 쪽 씨, 전자는 네네. 공대 쪽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전공이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희재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속칭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지원했던 이력이 있으면은 그런 필터링이 존재하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겠어요. 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는- 궁금하네요. 필터링 이게 존재한다고. 과연? 거르는 거. 거르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 진짜 이게 필터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저도 하나그룹 예. 직원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듣기로는. 네,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네네.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몇몇 그룹들, 몇몇 기업들 타 기업에서는 그쵸.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살짝 그런 게 신경 쓰이셔서 네, 올리셨나.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 공채에 관한 진실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희재 학생과 송원 학생의 1대1 찬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이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경영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다 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한화의 핵심 가치가 신용과 이 의리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의 김승현 회장님께서 이제 의리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예, 예. 네, 저도 참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저도요. 네, 네. 회장님께서 워낙 의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그룹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가족적이지만 군대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신뢰와 의리를 최우선 가치로 의리 경영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 의리라는 가치가 과연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것에 관련해서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송원 학생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희재 학생입니다. 네. 기업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송원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경영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교체가 잦으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사 전환기에도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용 승계를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의리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의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렇다면 이 의리가 기업 경영에도 과연 효과적일까요?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이유로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기업 구성원의 측면에서 갑을 관계에 의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 문화 1위가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죠. 이것은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갑을 관계에서 의리가 그 구성원이 원하는 기업 문화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도 인재 발굴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성과 몰아주기 등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연공 서열 등에 의해서 요직에 오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리 때문에 기존의 파트너를 고수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워집니다. 때문에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의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때 정의를 말해주셨듯이 의리는 이제 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희재 학생이 말해주셨듯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다시 본래 정의에 접근을 하면 신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리의 하나의 일하는 정책으로서 여기서는 하나에서는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이 지녔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비정규직 사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의리를 보이면 직원의 입장에선 애사심을 가지고 직무에 더욱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에서 하나만이 유일하게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변질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방금 전에 그 김은하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현재 그 군대 같은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 윗사람이 저보다 먼저 승진하겠다는데 저는 당연히 의리로 그래 그럼 먼저 승진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공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의리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기업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해 줄 부분이지만 그게 과연 이 의리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내부는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해야지 왜 우리가